이번 총선의 참패의 핵심적인 이유는 부동산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전세가 거의 사라져 버려 가지고 전세가 폭등하고 있고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다 하죠. 자, 그런데 대선이 3년 남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여건이 이런 형태의 지금 부동산 정책을 하다가는 3년 뒤에도 또 대패를 할 겁니다. 지금 LH가 임대주택 딜레마, 정부는 지으라고 하고 손실은 늘고, 지난해 임대주택 손실 2조가 넘었고, 지방 수도 외곽 공급이 패착이라서 그 임대주택을 지어놔도 안 들어가고, 땅 팔고 못 받은 돈도 7조, 그래서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부는 대안이 보금자리 주택처럼 공공 분량을 늘리고 공공 리츠로 시장 임대를 해야 된다, 전세 사기에 대응해야 된다, 이런 하나만한 소리 하지만 궁극적으로 원가 주택을 보수가 다음 대선에서 채택하지 못하면 저는 보수의 미래는 없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이 답을 내지 못하면 이 보수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자, 나경원이도 지금 이 총선에 패배하고 난 이후에 보면 민심이 무섭더라. 그래서 우리 당의 가치를 새롭게 하지 않고는 이 미래가 없을 것 같아. 뼈를 깎는 성찰이 필요하다 했어요. 전번에 윤희숙이가 따뜻한 포퓰리즘이 필요하다 했죠. 전부 이제 선거하고 나니까 민심이 무섭다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요, 이종섭이 황상무 대파 논란 이전에 유권자들 절반이 마음을 다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종섭이 황상무 대파 때문에 진 것도 아니고 총선 한 달 전에 51.2%가 정했고 의대 정원 담화 이후에 7.5%가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권자의 감정이 현 정권에 쌀쌀했고 2조 심판론이 안 통했고, 그러다 보니까 조국당을 찍어주는 데 대해서도 마음에 불편함이 전혀 없었다라고 지금 여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부동산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한 기사가 있습니다. 뉴스원의 기사인데, 서울의 보수와 경기의 진보와. 서울은 지난번 21대 총선보다는 약간 이 보수가 표가 늘어났죠. 그래서 전체 수도권은 102대 19로 끝났지만은 세부적으로 서울 득표율 격차는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10.1인데 이번에서는 5.9고 초접전지가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의석은 많이 안 늘어나도 보수화 현상이 좀 있었어요. 재개발, 재건축을 중심으로 격차가 줄거나 도봉갑이나 이런 데서도 당선자가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인천, 경기보다는 부동산 심판이 영향력이 서울이 좀 약했어요. 물론 서울에도 부동산 심판론이 셌는데 부동산 자산이 많은 계층이 보수 지금 지지 기반이 된다는 거예요. 무주택자들은 벼락 거지고 또 부동산 가격을 감당하지 못해서 서울에서 경기로 인천으로 밀려난 사람들도 이번에 국민의힘을 심판했죠. 이번에 서울에서 민주당이 37개, 국민의힘이 11개를 차지해서 민주당은 4년 전과 비교해서 4석이 줄고 국민의힘은 3석이 늘었어요. 자, 그런데 초접전지로 분류되는 마포갑, 용산, 도봉갑, 강동갑, 광진을, 양천갑, 영등포을, 송파병, 중성동을 9개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 중에서 동작을, 도봉갑, 마포갑을 국민의힘에 내줬어요. 자, 그래서 이 부동산이 민감한 용산에서는 보수를 선택했어요. 사전 여론조사하고 관계없이. 도봉갑에도 창동 역세권 개발 이슈, 동작을에도 흑성 뉴타운, 이 서반포라고 주장하는 데 아닙니까? 자, 이런 민심이 작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11개의 구, 강남, 서초, 송파 일부를 포함했어요. 지금 한강벨트 14개 중에서, 근데 국민의힘은 이 11개 구를 포함해서 양천갑, 영등포을, 송파병 등 14개 선거구에서 비례대표는 1등을 했어요. 특히 강남 3구 8개 지역에서 7개 지역을 국민의힘이 차지했고, 서울 서남권에서는 영등포을과 양천갑에서 민주당에 졌지만은 박빙의 승부를 보였고,
강동갑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세가 늘어나서 격차가 줄었다는 거예요. 경기도에서는 제2의 강남이라 불리는 성남 분당 지역 두 군데는 국민의힘이 차지했지만 나머지 전체적으로는 60석 가운데 53석을 차지하면서 민주당이 지난 총선보다 2석이 더 늘어났고 득표율도 0.5%가 더 늘어났어요. 격전지가 경기 분당을 이천, 포천, 가평, 화성을 용인병, 한안갑, 수원정, 안성, 용인정인데 국민의힘은 GTS 수혜 지역인 고양, 일산, 용인에서 전패를 했고 민주당이 대다수를 수성했고 평택을 고양갑, 용인갑도 탈환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전통 텃밭인 이천, 포천, 가평, 여주, 양평에서 맹추격을 했어요. 재개발 이슈로 2030 서민들이 경기도로 빠지고 6070 부유층들이 서울로 진입하면서 서울은 조금 보수화되고 지역별로 자 경기 인천은 여전히 지금 민주당 세가 더 강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대선 때도 똑같이 작용해서 대선의 캐스팅 보트를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집 사면 큰일 난다고 이제 조금 사던 생애 최초 구입이 2만 명대로 뚝 떨어지면서 젊은 사람들이 지금 집을 다시 안 사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산 것은 현재 집값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서울 아파트 평균이 10억쯤 되는 상황에서 전국 평균의 2배 정도 높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젊은 사람들이 집을 사는 것이 문제가 되겠다라고 지금 자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신축 아파트들이 지금 가격이 급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뭐 한 3, 4년, 4, 5년 이래 만들어진 신축 아파트들이 한 84평방미터가 10억 정도 안팎으로 올라갔다가 10억 9억 하다가 지금 다시 4억 5억으로 떨어졌어요. 물론 분양가는 3억대였기 때문에 분양가보다는 높지만은 경기도에서 무섭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선거에 이길 리가 없었겠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신축 아파트에 이 9억 정도 예상하던 재개발 구역의 아파트가 일반 분양이 13억 6천으로 올라갔다. 공사비가 올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서울의 신축, 구축 아파트 가격이 더 벌어져서 올해 들어서 한 5억 6천만 원 정도로 지난해보다 2배 정도 올랐어요. 분양가는 오르고 공사비는 급증하고 그러니까 아파트는 지금 공급은 적고 신축이 기해서 역대급으로 지금 신축 아파트와 구축 아파트 사이에 가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건설회사들이 그야말로 간이 배 밖에 나와서 평당 1,000만 원 이상의 공사비를 부르고 있어요. 원자재 가격 상승이다. 수익성이 줄어서 그렇다. 새 아파트 지어도 완판을 장담 못한다. 이러면서 위험부담까지 포함시켜서 가격을 갖다가 무섭게 올리고 있는데 실제 이야기는 그동안에 빼먹고 재료 빼먹고 자재 빼먹고 대충 짓다가 최근에 이런 데 대한 검증이 강화되니까 그 자재가 많이 들어가죠. 원래 설계대로.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가격에 반영시키고 물가 상승 때문이다. 요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웃기고 자빠졌습니다. 그런데 정권이요. 지금 이 부동산 문제가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데 보면 이제 아파트 신축을 갖다가 사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이제 빠진다는 거 아니에요. 정부가 돈을 빌려줘도. 그리고 신구축 아파트 가격도 벌어지고 자, 이렇게 되면 신축 아파트도 곧 이제 미분양이 될 거예요. 저 비싼 아파트를 누가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아파트 전세는 사라져 버리니까 전세가 기해서 품귀 현상이고 전세 폭등 현상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월세도 올라가고 자, 그러면서 아파트는 전체적으로 가격이 내려가면서 그 속에서 주거난이 심화될 건데 자, 이런 상황에서 다음에 대선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 원가주택 같은 획기적인 선택을 하지 않으면 보수는 못 이겨요. 근데 이렇게 선거에 지면서도 이번에도 끝까지 원가주택을 겉들떠도 보지 않잖아요. 이 보수의 무서운 이 토건 네트워크,
그야말로 부동산은 보수의 가치라는 거예요. 참 기가 찹니다.